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극탐욕주의에 빠진 미국, 달러 패권 흔들린다 전쟁으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네, 정희태 신지식인 TV 연구 채널 삭제 경고를 받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극탐욕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험한 게 우파는 미국 만세, 일본 만세하고 있고 좌파는 중국 만세, 북한 만세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항상 외세와 연관이 돼가지고 자주적 대한민국파가 되지 못하고 계속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자본이라는 것 또한 보이지 않게 권력을 향해서 계속 꿈틀대면서 결국에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적 대한민국파로서 항상 우리의 국익과 국민 주권을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에 미국이 강달러를 한다, 킹달러, 갓달러를 한다 그럴 때 이 언론 방송에서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호황이 일어나 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3년 동안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고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서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구만 살아남냐? 돈 있는 자.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극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도 계속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왜 수요의 문제, 공급의 문제를 왜 수요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공급망을 누군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범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공급망을 쥐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은 천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일본은 천사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북한 김정은이가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 시진핑이 위대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지 절대로 한국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을 갈라놓은 것도 미국과 미국의 자유진영들, 당시에는 이제 자기들이 진영을 짜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당, 국힘당 진영을 짜듯이. 그래서 자유진영 쪽과 공산진영 쪽이 나눠놨지만 사실상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도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나중에 분단이 되고 또 식민지가 되는 것도 다 그 힘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극탐욕주의에 빠져가지고 달러를 강달러, 킹달러, 갓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쥐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세계를 그렇게 주물렀던 것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근데 요즘에는 SNS도 발전되고 국민들이 그냥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강달러 하는 거는 물가 잡는 거 아니다.
속지 마라. 계속 저를 공격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물가 잡으려고 올리는데 근데 유엔까지 나서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머스크라든지 캐시우드라든지 또 양심 있는 미국의 시골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데 한국 교수들은 계속 미국 만세 찬양을 부르는 거야. TV에 나와가지고 계속 미국이 물가 잡기 위해서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라는 엉뚱한 논리들을 펴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계속해서 공급망을 자기들이 장악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 유럽이 이제 딱 깨달은 거죠. 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사실상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이제 이해관계라 그랬어요. 전쟁은 무조건 이해관계 충돌이다. 누가 뭐 선과 악이 없어요. 이걸 선과 악으로 분석하면 안 됩니다. 네, 이해관계 충돌이다.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평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세계사를 통찰하는 과정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숙제예요. 그래서 세계사를 계속 통찰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제가 뭐 한 5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통찰하는 게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데 제가 계속 통찰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 극탐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이익, 세계를 미국 중심으로 다 재편하기 위해서 계속 꼼수를 부렸던 거예요. 근데 유럽이 눈치를 챈 거죠. 눈치를 채고 뒤통수를 맞았구나 라는 눈치를 챘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 겁니다. 아, 미국의 꼼수였구나 라는 걸 알아버리게 된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를 스웨덴이나 폴란드도 침공을 했고 독일도 침공을 했고 프랑스가 또 침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같은 완충지대가 필요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나토하고 완전히 이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전쟁을 일으킨 것 또한 이해관계다. 그리고 미국이나 나토의 대부분 국가를 선 거예요. 미국한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도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야, 이거 빨리 강달러 킹달러 만들어가고 달러 패권을 잡자. 그리고 4차 산업 변곡점에서 우리가 4차 산업 독점을 이뤄내자 라는 기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생방송을 하면서 목이 터지라 외쳤던 겁니다. 이거 한국이 섞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이 왜 금리를 내리고 동결하고 일본은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적어도 그 나라들이 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세계를 읽는 게 다른 거예요. 한국은 이 기축통화 이쪽으로 못 가고 있어요. 그 지금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이때 우리 한국의 원화를 준 기축통화 수준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도 자체 공급망, 자체 무역망, 자체 협력망, 그리고 자체 핵무기 이쪽으로 쭉 가면서 우리가 4차 산업 변곡점에서 4차 산업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자. 그러면서 자체 협력망을 만들어 나가자.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돈을 준 기축통화 수준으로 올려야 돼요. 일본의 엔화, 또 영국의 파운드화, 또 유로화, 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국 정도가 한국이 그럴 만한 세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제가 그래서 국가연합론을 들고 나왔어요. 유럽연합, 또 동남아 국가연합, 또 독립국가연합, 아프리카 국가연합처럼 우리도 이제는 국가연합 형태의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원화를 완전히 준기축통화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홍익인간 정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라면은 이게 여당 야당의 문제처럼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미중에 지친 사람들이 한국의 홍익 정신을,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네, 이 홍익 정신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년가량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의 극탐욕주의, 그러니까 이 바이든 민주당의 극탐욕주의, 또 바이든 민주당 속에서도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자들의 이 극탐욕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국힘의 전부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또 민주당도 뭐 이재명 그 세력자들이 그 민주당을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처럼 미국 민주당의 지금 이 권력의 핵심 속에 있는 이 바이든 핵관자들이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글로벌리스트라든지 또는 많은 뭐 딥스테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지만 하여튼 검은 세력들이라고 본다라면 그 검은 세력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중국, 사우디까지 달러 패권 균열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패권이 균열된다. 제가 작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미국이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라고 했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이 이제 균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 내는 탈달러. 우크라 전쟁 뒤에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했다. 계속 얘기한 부분 아닙니까? 네. 달러를 무기화시켜가지고 에너지 뭐 4차 산업 공급망 이걸 다 장악해가지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다 미국에다 공장 지어. 네, 알았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각국이 무역 외환 보유 달러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국의 이 외환 보유에서 달러 비중이 떨어지니까 강달러, 킹달러를 만들고 있다. 자, 브라질, 아르헨, 인도 탈달러 모색을 하고 있다. 이 브릭스로 가는 거예요. 브릭스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위안화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세계가 더 위험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기를 모색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디지털 결제도 패권 이동의 한몫. 디지털 화폐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중국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해외로 달러로 다 돈을 보내잖아요. 이란이나 러시아를 여기서 배제시켰는데, 그러면은 이란과 이 러시아는 이것을 디지털 화폐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뭐 세계 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미국의 극탐욕주의에 결국에는 부메랑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이 위안화 시대가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이거를 좌시하지 말고 대응하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게 대한민국의 큰 불행입니다. 정말 큰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달러 패권 도전하는 중국. 네, 미국 국채 줄이고 금을 늘렸다.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금태환제, 미국이 처음에 기축통화 지위를 가진 것은 금으로 바꿔줄게 거든요. 이런 식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나중에는 금 없어 그래 버리죠. 중국도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계 탈달러화 가속이 되고 있다. 미국 국력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제 결제 시에 위안화 사용이 증가되고 있고 미국 달러 무기화 해왔지만 무역 단일 결제 통화 지배력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엔 국가 패권 달린 문제다. 미국 중심 세계 통화 재편될까? 미국은 이제
미국의 금태환제가 무너졌고, 그리고 미국이 국채로 버텼던 거야. 우리는 그래도 든든한 국채가 있잖아.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러는 종이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페트로달러, 저 석유 원유 결제할 때는 다 달러로만 하잖아. 지금 사우디가 벗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자기들이 이 원유 생산국이 됐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사우디가 그렇게 그다지 미국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은 아닌 것 같아, 우리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고, 다 모든 게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8달러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또 달러를 지원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또 올리는 거죠. 이게 마지막 카드는 그건데, 그 카드가 결국에는 세계 3차 대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긴박합니다. 네, 남아공 브릭스 특사 달러 헤게모니 시대 끝나간다. 지금 브릭스, 그래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또 여기에 이제 이란이나 지금 중동이 중국 쪽으로 줄을 서고 있죠. 중국이 지금 이란, 이라크까지도 화해시키고 있죠. 네, 이런 정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릭스 은행 총재의 호세프 전 대통령이 맡았어요. 네,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도로 브릭스 은행,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브릭스, 아까 말씀드렸죠. 네, 브라질, 그리고 이란, 그리고 또 남아공, 인도, 그리고 러시아, 여기에 이제 사우디나 이란, 또 많은 국가들이 여기 참여하겠죠. 이렇게 되는 지금 움직입니다.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기축통화달러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급하게 빨리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통화기금 에너지결제 달러 패권 위협하는 중국 위원화, 네, 신흥국들은 미국 달러 의존도 줄여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연준이 언제까지 민간은행 연합회, 사기업 은행 연합회로 자기들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유대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언제까지 세계를 장악해갖고 흔들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들통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도 중앙은행을 국유화 시켜야 됩니다. 국유화. 옛날에 영국이 영란은행이 민간 단체가 파운드화를 영국의 돈을 발행했지만 결국에 국유화 됐죠. 이것처럼 미국도 이런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장난질, 극탐욕주의에 이제 세계가 치를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사우디, 위안화 대출 첫 시행 등 밀착하고 있고, 위안화 신뢰도 등 단점 분명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달러 의존도가 줄여야 된다는 인식은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말레이도 중국의 구제기금 논의, 달러 패권 탈피지 나선 신흥국. 그러면 중국이 아예 IMF를 대체하는 거죠. 지금 IMF 사실 미국이 장악한 거 아닙니까? 국제결제은행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 다 미국의 그림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아주 중국 국가 자체가 구제금융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 아시아 구제기금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아나르가. 그리고 시진핑 구상안에 긍정적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달러 패권 탈피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해군은 중동에 핵 잠수함 파견, 이란 미사일 쏘면 미군 사라질 것, 전쟁이 긴장 고조를 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터져가지고 무기 판매하고 그 나라 달러 빌려줘가지고 다시 또 예전처럼 그 장난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팔레시안 가자 지구의 레바논 이어 시리아에서도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간의 이 3파전이 계속 전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여당이 뭐 종교 밑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쪽에 중동에서도 계속 전쟁이 지금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개시, 차이잉원 메카시 회동 보복, 그래서 대만에서 필리핀 사이 해협서 대대적 훈련, 이게 마지막은 전쟁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북한 또 수중핵 어뢰 폭파시험 71시간 자망 후에 수중기 폭, 북한도 지금 계속 고조를 시키고 있죠. 네, 일본의 변신 커지는 전쟁 위협.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독일, 스페인 이어서 프랑스 마크롱까지 중국에 가고 있는 거죠.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네, 그래서 중국에 가는 이유는 경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난해 EU 수출액 중국의 비율은 10%로 미국 20%, 22% 다음이고, 수입액은 중국이 23%로 미국 13%를 크게 앞지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소비되는 공산품 35% 이상이 중국산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제조업 상당수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자국 브랜드인데도 중국산인 경우가 흔하다라는 거예요. 히토류 등 전략적 원재료에 대한 유럽의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국 관계가 악화되면 유럽 역시 큰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중국의 공급망을 끊어놓고 자기들이 공급망을 쥐고 자기들이 이익만 극대화하니까 세계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총리도 그렇고 독일 총리도 그렇고 독일 총리죠. 네, 독일 총리도 그렇고 마크롱도 그렇고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3지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네, 그게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냉철하게 해야 돼요. 한국의 지금 무역 적자 상황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마지막 카드는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부디 한반도 전쟁 막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윤 대통령이 지금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유럽이나 지금 또는 냉철하게 뭔가 이성과 합리를 생각하고 있는 국가들과 연합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자체 공급망 협력망 그리고 자체 이 핵무기 그리고 자체 우리가 무역망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SK, 삼성 미국에다 갖다 바치면 한국이 좋을까 과연? 여러분들 계속 저 중국에 조공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베트남의 외교술은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미중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도의 줄타기를 하는 거. 근데 베트남은 하지 못하는 게 제3지대예요. 근데 한국은 제3지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